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안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시로다이라 쿄와 미즈노 에이타의 만화 스파이럴 추리의 띠를 원작으로 주인공 신해준이 행방불명된 형의 흔적을 찾아 블레이드 칠드런이란 인물들을 추적하는 과정을 다뤘으며 그 속에서 인간의 운명에 대한 고찰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인물들의 치열한 두뇌 대결을 다룬 추리 미스터리 애니메이션 추리게임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본 영상은 추리게임 메비우스의 띠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10대 때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20대 때는 명석한 두뇌로 경찰청의 명탐정이라 불렸던 완벽한 천재 신태준. 그런 형을 동경하여 덩달아 피아노를 즐겨하던 동생 신해준은 천사의 손가락이란 찬사를 받을 정도로 각광받던 피아노 신동이었으나 아무리 노력해도 형의 실력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건 물론 자신의 연주가 점차 그의 선율과 닮아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결국 피아노를 그만두게 되고 그 외에도 다방면에서 천재인 태준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해준은 언제나 지독한 패배감에 휩싸여 나중엔 어떤 것에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 해준은 블레이드 칠드런을 쫓고 있다는 그의 말에 의문을 가지던 것도 잠시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2년 동안 태준의 행방을 찾지 못하며 그동안 형의 아내이자 강력계 형사였던 성채린과 둘이서 생활하게 되고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해준은 어느 날 갑작스런 여자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학교 비상계단으로 나와보았다가 오히려 추락사건의 범인으로 몰리게 되는데 자, 황민규 선생님의 증언으론 그땐 내려다보고 있던 학생이 차내라는데 학생은 그 시간에 왜 하필 거기 있었던 거지? 옥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계단으로 내려왔을 때 아무도 없었어?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빨리 집에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리따운 형수님한테 혼날까봐 그러지? 에? 내 남편의 이름이 뭐지? 그거야 신태준 씨죠? 에? 신혜준? 그럼 설마 옛 내 시동생이야. 어쩌다 이렇게 귀찮게 돼버린 거지? 저 이쁜 형사 언니가 알고 보니 혜준이의 형수님이었구나. 이거 점점 재밌어지겠는걸? 그 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해준은 사고 당시 신임교사인 황민규가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린 다음 무언가를 주워 담았던 것을 떠올리며 그가 진범일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천지연이 평소와 다르게 안경을 쓴 상태였음을 알게 된 해준은 전부터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던 그녀가 본인의 과거를 알려주겠다는 쪽지를 받고 비상계단으로 찾아갔다는 것과 그 난간의 상태가 매우 부실했다는 사실을 통해 황민규가 미리 천지연의 안경을 다른 도수의 안경으로 바꿔둔 뒤 그녀가 1층에서 소리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 안경을 썼을 때 갑작스런 현기증으로 난간에 기대도록 유도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형사들 앞에서 황민규의 범행을 증명하던 해준은 그가 바꿔치기한 안경을 주워 담다가 생긴 손가락의 상처와 도수가 다른 안경 파편들을 증거로 내세우지만 갑자기 황민규가 블레이드 칠드런이란 말을 외치고 도주하더니 누군가에 의해 중상을 입은 채로 발견되면서 이번 추락 사건이 2년 전에 실종된 형과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얼마 후 신문부 부장이었던 은하리로부터 천지연의 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음을 듣게 된 해준은 사실 천지연이 바로 블레이드 칠드런이라 불리는 존재였기에 과거 자살 기도를 했다가 기억상실증에 걸렸음을 알게 되며 이번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죽은 이유도 모두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던 것이 원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황민규가 갑작스런 추락사고로 사망했음을 알게 된 해준은 그날 이후 아이즈 러더포드나 류승태 등 여러 블레이드 칠드런에게 신태준의 동생이란 이유로 자꾸만 시험당하게 되며 매번 시한폭탄 해제와 목숨에 직결된 퀴즈 등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형이 블레이드 칠드런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된 해준은 뛰어난 정보력을 지닌 아리와 함께 블레이드 칠드런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하며 그들이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문 들었다. 네가 하는 짓은 꼭 신혜준을 죽이려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 정도 수준은 돼야지 않겠어? 정말 그 녀석이 운명을 바꿀 열쇠라면 우리 힘으로는 없앨 수 없겠지. 그렇다면 난 널 사냥하는 쪽을 택하겠다. 차경민을 적으로 두면 귀찮아질 텐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네가 처리해줘. 그 녀석 쉽게 당할 녀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조이한테 도움을 받아봐. 난 그 녀석한테 약한데.
블레이드 칠드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아무렇지 않은 듯이 행동해. 선생님은 누구시죠? 저한테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6시에 학생 지도실에서 보자. 알았지? 선생님, 어? 그 후 자신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차경민이 사망한 것을 발견한 혜주는 블레이드 칠드런이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 그가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도록 꾸며냈음을 깨달으며 바닥에 남은 족적을 토대로 범인의 신체 사이즈를 추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범행 장소에 방문했던 학생들을 추리기 시작하고, 이에 후보를 10명 내로 걸러낸 혜주는 전지현의 어머니가 블레이드 칠드런에겐 공통적으로 오른쪽 늑골 하나가 없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그 정보로 호위망을 좁힐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음 범행 대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아리의 곁에서 하루 종일 주변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리와 함께 계속 사건을 조사하던 혜주는 신문부에 인형을 전달하러 왔다던 민초이란 인물이 갑자기 인형 안에 들어있던 소형 폭탄으로 인해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며 그 폭발의 충격으로 그녀의 오른쪽 늑골이 부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혜주는 초이가 바로 차경맨을 죽인 블레이드 칠드런임을 깨달으며 그녀가 본인의 신체적인 특징을 제거하고 자신을 그들의 승부에 끌어들이기 위해 스스로 자폭했음을 짐작합니다. 그리하여 초이로부터 데스게임을 제안받게 된 혜주는 2개의 유리컵 중 독이 들어있지 않은 물을 선택하라는 그녀의 지시에 애초부터 이 2잔 모두 독이 들어있지 않았음을 추리해내지만 자신이 선택한 잔에서 혀끝으로 강한 쓴맛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 더 이상 물을 마시지 못한 채로 패배를 인정해버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리는 혜준의 추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그의 잔을 단숨에 마셔버리며 그 물엔 독이 아닌 쓴 감기약만이 들어있었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혜준이는 너한테 지지 않았어. 다시 한번 겨뤄보자. 신혜준이 나한테 진 건 틀림없어. 끝내 속임수란 걸 확신하지 못하고 패배를 인정했잖아? 넌 얕은 속임수로 비겁하게 이긴 거지. 정면에서 쓰러뜨릴 만한 능력은 없다는 걸 인정하라고. 넌 지금 큰 실수를 한 거야. 네가 날 계속 방해하겠다면 얼마든지 처리해줄 수 있어. 나까지 살아야겠다고? 죽이는 건 간단해. 그리고 어떤 적이라도 죽이고 나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 그래서 차경민 선생님도 내 손으로 직접 해치운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대화 내용은 모두 이 안에 녹음됐거든? 차경민 선생님을 죽였다는 걸 인정했지? 고맙게도 꽤나 값비싼 증언을 해줬지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대체 뭐지? 내가 원하는 건 민초이 너랑 혜준이의 재대결이야. 빨리 가, 혜준아! 그 후 아리를 두고 도망쳤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낀 혜주는 언제나 형의 그림자에 가려 스스로의 능력을 믿지 못할 지경에 이른 자신의 모습을 한심하게 생각하며 집에도 돌아가지 못한 채 깊은 고민에 잠기고, 그런 혜준을 발견한 체리는 그에게 태준을 따라잡거나 반드시 결투에서 승리해야만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주며 혜준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줍니다. 그리하여 다시 데스게임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혜주는 우선 녹음 테이프가 오후 2시에 집으로 배송되도록 예약해둔 뒤 초이의 병실을 찾아가며 그녀에게 인질과 테이프를 모두 손에 넣는 사람이 승리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고, 이에 초이는 인질인 아리와 자신의 동료인 승태를 포함한 2대2 대결을 제안하며 혜준의 목에 소형 폭탄을 채운 뒤 1시간 안에 누가 먼저 테이프를 얻고 폭탄의 제거를 저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는 규칙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정확히 13시 30분에 게임을 시작한 두 팀은 각각 서로에게 테이프가 도착할 장소와 인질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며 초이에겐 우편함 열쇠, 아리에겐 시한폭탄 해제키를 건네주고, 이에 초이는 우선 아리가 혜준을 만나지 못하도록 지방으로 가는 급행 열차에 태운 뒤 승태에게 우편함으로 갈 것을 지시하지만 혜준이 미리 대량의 가짜 테이프와 섞어서 택배를 보낸 탓에 먼저 테이프를 차지하는 것엔 실패합니다. 여기서 초이를 만나는 바람에 열차 잘못했어. 차라리 잘 됐어. 달리는 열차에 타고 있으면 일단 넌 안전할 테니까. 테이프를 빼앗긴다면 게임에 상관없이 넌 살해당할 거야. 날 구해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난 형이랑은 다르게 바보거든. 이런 식으로밖에 널 지켜줄 수 없어. 안심해. 가망이 없는 건 아니니까. 살아날 방법은 있어. 폭발하려면 10분 남았어. 그렇군. 서두르지 않으면 죽겠는걸? 석유야, 폭발한다면 몽땅 다 타버리겠지. 그 해제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넌 죽어. 그렇겠지. 그 속에 든 게 만약 석유라면? 석유를 물로 바꿀 거라는 건 예상한 일이야. 마지막 3분. 기적을 보여주겠어. 자, 받아. 카운트다운은 너한테 맡기지. 형이 말한 적 있나? 믿는 힘은 운명조차 변화시킨다. 이 녀석이 말이야, 폭발하지만 않으면 돼. 기계엔 고장이 있는 법이거든. 그 폭탄을 만든 건 나야. 그치만 신태주님의 운이라면 우연을 필연으로 바꿀 수도. 자, 그럼 우리 함께 기적의 시간을 맞이해볼까? 2, 1, 0.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꼭 형 같잖아. 시간 가까이 오지 마! 역시 이 시계는 2분이 빨라. 충격에 빠진 나한테서 리모컨을 뺏고 해제 스위치를 누를 생각이었나? 10초만 늦었어도 성공하는 건데. 이제부턴 기도나 해볼까? 하느님 같은 건 없어. 그럴까? 여신님이 등장하셨어. 할렐루야.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있었던 거야? 형이었다면 더 간단하게 이겼겠지만 난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혜준에게 패배를 인정한 초이는 그러면 블레이드 칠드런의 저주받은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태준의 말대로 그의 동생을 믿어보기로 결심하고, 그 후 초이를 다시 병원에 데려온 혜준은 녹음 테이프를 증거 삼아 초이를 경찰에 넘긴 뒤 그들에게 형의 행방을 물어보려 하지만, 아이즈가 태준이 본인들의 범죄에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과 동시에 형수인 체린을 걸고 협박하면서 결국 초이의 범행을 눈감아주는 건 물론 그들도 형의 행방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블레이드 칠드런의 추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의도치 않게 블레이드 칠드런의 일에 관여하게 된 혜준은 지금껏 그들이 살해한 사람들이 헌터라고 불리는 블레이드 칠드런의 사냥꾼들임을 알게 되며, 그들이 폭탄 제조나 나이프 던지기 등 여러 살상 기술들을 익힌 것도 헌터들에게 살해당하기 전에 대항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한편 소꿉친구인 캐논 힐베르트로부터 더욱 강한 헌터가 등장할 것이란 소식을 듣게 된 아이즈는 육상부 선수 출신의 블레이드 칠드런 최선우를 멤버로 영입하여 자신이 잠깐 해외 공연을 떠난 사이 갑작스런 헌터들의 습격에 대처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블레이드 칠드런의 사건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혜준은 최근 체린이 직장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는 소식에 경찰청 안에서도 헌터들을 감싸주는 존재가 있음을 짐작하며 체린과 태준의 직장 상사인 서현중과 이번에 입국한 블레이드 칠드런 캐논을 예의주시하는데, 넌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다. 우리들은 널 요지의 인물로 주목하고 있어. 당신은 누구죠? 블레이드 칠드런은 존재해서는 안 될 것들이지.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존재들. 그것들은 반드시 소멸돼야만 해. 블레이드 칠드런은 신해준 네가 자기들을 구원해줄 열쇠라고 믿는 것 같더군.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네 형 신태준이 될 수는 없다. 아이즈, 왜 자꾸 환상의 빛을 쫓는 거지? 어둠의 등을 돌린다고 해도 우리들이 있는 세계는 변하지 않아. 하지만 길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어. 왜 날 이해하지 못하냐고. 널 이끌어준 건 난데 날 혼자 내버려두지 마. 붓꽃의 꽃말이 뭔지 알아? 믿는 자의 행복.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날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뿐이다. 그날 저녁 이번에 헌터에게 반격을 가할 것을 결심한 블레이드 칠드런은 캐논의 작전대로 미리 헌터가 설치해둔 지뢰들을 제거한 뒤 그들의 탈출구였던 지하 통로를 이용하며 경찰 내의 헌터였던 서현중을 통해 자신들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빼낼 것을 계획하고, 그러나 캐논의 설명과 달리 지하에 설치된 폭발물로 인해 커다란 수조에 갇힌 세 사람은 물이 차오르는 것과 동시에 둘이서 초이를 바치고 헤엄치던 중 뒤늦게 캐논의 계획을 알고 찾아온 아이즈에 의해 무사히 구출됩니다. 그 후 다시 서현중과 맞닥뜨린 블레이드 칠드런은 그에게서 자신들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라는 말을 듣게 되며 인질로 잡힌 선우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만 실수로 서현중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이에 헌터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를 구하려던 네 사람은 캐논이 블레이드 칠드런을 배신한 헌터라는 사실을 알게 된과 동시에 스스로 죽음을 택한 서현중을 놓쳐버리며 언제나 죽음과 직면해야 하는 끔찍한 자신들의 운명에 몹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해주는 블레이드 칠드런과 자신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품던 중 갑자기 캐논으로부터 그가 체린을 데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가망이 없는데 허황된 희망을 안겨주는 건 죄악이지. 왜냐면 운명을 바꿀 순 없으니까. 신태준이 당신을 버린 것도 운명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었을까? 그럼 잘 있어. 혜진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지? 어서 문 열어! 시작해볼까, 신혜준? 난 늘 이래왔어. 뭐 하나 만족하게 해낸 적이 없었지. 날 좀 내버려둬. 제발 그만둬. 날 좀 내버려두란 말이야. 잘 부탁해, 혜준아. 형수, 신혜준, 가르쳐줘. 우리들이 살아있는 의미를. 난 형이 아니야. 블레이드 칠드런도 아니야. 내가 뭘 가르쳐 줄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운명은 바꿀 수 없어. 그럴까? 그 후 캐논과의 약속 장소로 향한 해주는 그가 미리 조작해둔 여러 함정들을 돌파한 뒤 체린이 갇혀있던 폭약 창고를 찾아가며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캐논이 준 미션이었던 시한폭탄을 이용해 폭발에서 벗어나는 것에 성공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캐논은 믿는 자의 행복이란 꽃말을 좋아하던 태준을 떠올리며 운명에 순응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와 희망을 부르짖는 듯한 해준의 모습 사이에서 몹시 혼란스러워하지만 결국 저주받은 생명체일지라도 자신의 존재 자체에 의미가 있음을 믿고 나아갈 것이란 아이즈의 말에 지금껏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했던 자신의 행동이 매우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이후 다시 피아노로 시작한 해준이 과거 희망이 존재하는 한 운명은 바꿀 수 있다던 체린의 말을 떠올리며 추리게임 메비우스의 띠는 끝을 맞이합니다. 추리게임 메비우스의 띠는 원작 만화책 15권 중에서 5권까지의 내용을 25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원작이 완결되기 전에 제작된 탓에 후반부가 오리지널 스토리로 전개되었고, 그로 인해 애니에선 태준의 정체와 블레이드 칠드런의 비밀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채 계속 의미심장한 대사들을 내포하다가 열린 결말로 마무리해버리며 개인적으로 독자적인 엔딩과 교훈을 주길 기대했던 시청자로선 다소 실망스러운 결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태준의 정체를 비롯한 전체적인 세계관을 알아야 하는데, 우선 원작의 설정에선 다방면에 뛰어난 천재로 키요타카와 야이바라는 인물 2명이 등장하며 그 인물들은 기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여러 우연들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해도 쉽게 죽을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되고, 그 중에서도 키요타카보다 16년 먼저 태어난 야이바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자리하게 되며 성인이 된 후부터 갑자기 잔인한 성정을 가지게 된 탓에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뒤 지하세계의 권력자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계를 자지우지할 능력까지 갖게 된 야이바는 자신의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을 양산해 이 세상의 신인류를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을 세워 그 실험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블레이드 칠드런이라 명명한 뒤 선천적으로 오른쪽 늑골 하나가 없었던 자신처럼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피를 이은 증표로 오른쪽 늑골 제거 수술을 진행하고, 이에 총 80명의 아이들이 양산하는 것에 성공한 야이바는 자신처럼 블레이드 칠드런 또한 성인을 기점으로 잔인한 성정을 뜰 것이라고 예언하며 자신의 아이들이 기존의 인류들을 모두 제거하고 훗날엔 새로운 인류로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야이바의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조물주가 현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창조한 악마라 칭하며 자신들을 구원해줄 신을 기다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또 하나의 조물주에 의해 등장한 신 키요타카가 자신의 사명이란 이유로 야이바를 제거하면서 야이바의 유전자를 받은 아이들 또한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기 전에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집니다. 그로 인해 어릴 때부터 이유 없이 목숨을 위협받게 된 블레이드 칠드런은 어느 날 키요타카로부터 그의 동생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목숨을 건 데스게임으로 해준에게 키요타카와 같은 기적의 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준은 결국 블레이드 칠드런의 구원자로 선정되지만 점차 자신이 그저 태준의 동생이 아닌 부모가 필요에 의해 만든 태준의 클론이었음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불완전한 복제 실험으로 짧은 수명을 가졌다는 것과
이 모든 것은 돌연변이었던 조물주의 창조물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한 형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다 자신을 지탱해주던 아리마저 태준이 고용한 연기자였음을 알게 된 혜준은 형에게 자신의 인생을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절망스러우면서도 이대로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끝까지 자신의 사명이었던 태준과 야이바의 클론을 죽이지 않으며 이로써 태준의 사망과 동시에 말살 예정이었던 블레이드 칠드런이 보호받게 되고 그 후 병원 치료로 짧은 수명을 연명하던 혜준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며 일종의 신앙처럼 두 명의 천재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통해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원작 만화의 스토리로 본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신과 악마의 존재란 결국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에 지나지 않음을 표현하며 인간의 종교적 맹신이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냈는지를 그려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였던 혜준을 통해 운명과 희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며 유전자의 각성을 두려워하던 블레이드 칠드런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등 비교적 밝은 엔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뇌 대결의 중심이었던 초반과 달리 후반부터 판타지 전개로 이어가면서 주인공인 혜준에게 가장 중요시되던 논리가 아예 무시된 것은 물론 블레이드 칠드런의 전투나 조물주의 계획 등 전개가 다소 자기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특히 작중의 신과 악마를 계속 합리화한 탓에 결말에서 나의 원래부터 판타지 세계관이었던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며 종교나 운명을 맹신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려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야이바와 키요타카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혜준이 태준의 동생임을 감안해도 그와 흡사한 점이 너무 많았던 것을 나중엔 클론이었다는 설정을 통해 설득력을 준 점이며 이를 통해 그가 지금껏 형이 했던 일을 똑같이 따라했던 이유가 본능적으로 클론이 오리지널을 넘고자 했던 시도였음을 표현하고 거기다 고등학생 치곤 정보력이 매우 뛰어났던 아리가 사실 태준이 고용한 전문가였다는 점 또한 꽤 신박한 설정이었다고 생각하며 흔한 히로인 포지션을 주고 싶지 않았다던 작가의 의도대로 마지막에 아리를 연기하지 않는 그녀와 함께하는 태준의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더욱 큰 여운과 안타까움을 선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추리게임 메비우스의 띠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